네, 안녕하세요. 빵형의 잘하자. 네, 박지용입니다. 요즘 날씨가 상당히 좀 따뜻해졌죠? 벚꽃 엔딩은 됐고요. 네, 벚꽃이 엔딩이 되면 야구가 시작되는 겁니다. 네. 자, 빵형의 잘하자.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류현진 선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류현진 선수가 달라지면서 첫 승을 거뒀는데 류현진 선수가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류현진 선수 한국 돌아온다는 거 거의 맞추지 않았나요? 맞추신 게 의원님이 처음이죠? 그죠? 이정우 선수의 몸과 제가 거의 비슷하게 맞추지 않았나요? 거의 뭐 1년 전에 제가 예상을 했고 류현진 선수 복귀도 거의 6개월 전에 제가 예상을 하면서 요즘 촉이 좀 있어요. 빵촉이라고. 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류현진 선수가 어떤 부분이 달라지면서 첫 승을 거뒀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류현진 선수의 그 메이저리그의 마지막 시즌의 레퍼런스를 좀 가져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23년도에 류현진 선수가 11경기 등판을 했고요. 3승 3패, 그리고 평균 자책점이 3.46, 이닝은 52이닝 정도 소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9이닝당 피안타 9.2개, 9이닝당 볼넷 2.4개, 투구수가 전부 합해서 830개를 투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준수해요. 11경기 나와서 3승 3패고 2할애가 3.46이니까 준수한데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 9이닝당 피안타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9.2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류현진 선수의 구위 자체가 조금 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오랜 기간 투구를 하다 보니까 타자들한테 많이 또 익숙해졌다. 요 두 가지로 한번 저희가 요출을 해볼 수가 있고, 9이닝당 볼넷 개수 2.4개니까 제구력은 건재하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저희가 투수를 볼 때 세 가지를 봐요. 투구 메카닉을 보고요. 그 다음에 제구력, 그리고 세 번째는 가지고 있는 그 레파토리, 구종의 다양성, 이거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는 이 세 개 다 전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투수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제 류현진 선수한테 퀘스천은 뭐냐, 아무래도 이제 부상을 당해서 어깨 수술을 했고 재활을 거쳤기 때문에 스태미너적인 부분, 그리고 투구수가 830개인데 이닝이 이제 52개니까 류현진 선수도 어찌 보면은 흔히 말하는 그 수술 이후에 완벽하게 회복되는 게 1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근데 1년은 지났어요, 기간은. 근데 이닝은 52이닝이니까 이닝은 조금 더 돼야지 완벽하게 좀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이제 4경기 등판했으니까 20이닝을 던졌거든요. 이 이닝을 합하면은 72이닝 정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5월달 정도가 되면 거의 100이닝을 채우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 마지막 시즌과 한국 KBO 리그 시즌 초반까지 합하면, 그렇게 되면은 류현진 선수의 내구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류현진 선수의 KBO 리그 복귀 후에 등판별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등판이었죠. 3월 23일 날 LG전에 개막전 선발로 나왔습니다. 이날 3과 3분의 2이닝 동안 6피안타, 3볼넷 5실점, 2자책 패전을 기록을 했어요. 이날 전체 투구수는 86개, 빠른 볼이 45개, 체인지업 14개, 커브 18개, 커터 9개, 최고 구속은 150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구속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LG전의 등판은 기대를 많이 했어요. KBO 복귀전이니까. 거기다가 LG 천적으로 손쉽게 이제 승리가 예상되었는데, 디펜딩 챔피언 LG는 생각보다 류현진 선수한테 강했고요. 류현진 선수의 개막전 징크스는 여전했습니다. 12년 만에 개막전에서 4이닝도 채우지 못하고 강판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4회 말에 2사후 이후에 문성주 선수 볼넷, 신민재 땅볼 타구를 2루수 문현빈 선수가 실책하면서 이닝을 끝내지 못하게 돼요. 이후에 LG 상하이 타선 박혜민, 홍창기 선수한테 적시타, 그리고 김현 선수한테 안타를 허용하면서 강판을 당했습니다. 이날 투구 내용 중에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탈삼진을 단 한 개도 잡지 못했다는 점. 내용은 나쁘지 않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닝 소화율도 그렇고 탈삼진 하나도 없고 조기 강파, 그러니까 상당히 좀 초라한 성적이었죠. 결과적으로는 이날 제구가 좀 좋지 않았다는 그런 평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 LG가 좌타자가 많아요. 근데 류현진 선수가 원래 KBO에 있을 때도 오른손 타자보다는 좌타자한테 피안타율이 좀 높습니다. 자, 이유는
원래 가지고 있는 최고의 주무기 체인지업을 좌타자한테 던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류현진 선수가 이날 LG한테 조금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경험은 많지만 그래도 류현진 선수가 개막전 승리를 좀 가져가고 싶었을 거고, 또 반대로 LG 좌타자가 대응을 잘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문현민 선수 실책이 변수를 좀 만들어낸 부분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등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9일 날 KT전에 등판을 했고요. 이날 괜찮았어요. 이날 6이닝 8피안타, 삼진 9개, 2실점.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날 투구수는 투구수가 이제 89개였고요. 빠른 볼이 43개, 체인지업 19개, 커브 10개, 커터 17개, 최고 구속은 147까지 나왔습니다. 4,194일 만에 홈경기 선발 등판. 이날 좋았어요. 1차전에 나왔던 그 탈삼진 한 개도 못 기록을 못했었는데, 이날은 탈삼진을 9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류현진다운 제구가 잘 보인 경기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잘 던지다가 6회 연속 피안타를 허용하면서 2실점. 그럼에도 승리 투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개막전에는 류현진이 생각보다 많이 피안타율이 높은데 많이 얻어맞고 삼진 못 잡았는데, 이러다가 두 번째 등판은 류현진으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 등판인데요, 4월 5일 키움전이죠. 이날이 이제 야구인들한테 좀 얘기가 많았어요. 회자가 되는 그런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국에 있을 때나 메이저리그에 있을 때 이렇게 많은 안타, 연속 안타를 맞는 게 전 처음 봤거든요. 그러면서 야,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이날 기록을 보면 4와 3분의 1이닝인데 9피안타, 2개의 볼넷, 9실점 했어요. 근데 이때 이제 가장 얘기거리가 된 게 7연속 안타 맞았거든요. 그 류현진 선수 그렇게 난타 당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잘 던지다가 갑자기 이제 4회 그냥 우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기였는데, 이날 투구수를 보면은 81개를 던졌고요. 빠른 볼이 30개, 체인지업 10개, 커브가 12개, 그리고 커터가 15개, 투심이 13개, 그리고 슬라이더가 1개예요. 최고 구속은 145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저희가 좀 살펴볼 게 있어요. 지금 구종을 보시면 앞선 1차전, 2차전은 투심하고 슬라이더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투심하고 슬라이더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생각보다 커브 개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가 1차전, 2차전, 3차전 합해서 커브 개수가 40개네요. 뭐 많게는 18개, 적게는 10개 이상 완급 조절한데 사용을 했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은 앞선 마지막 메이저 시즌에 이닝 소화를 못했잖아요. 뭔가 스태미나적으로 뭔가 약간은 완급을 먼저 좀 조절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커브 개수가 조금 3경기에 40개라는 커브를 좀 던진 거죠. 자, 이날 3차전에 원래는 롯데전에 등판을 했어야 되는데 본인의 요청으로 하루를 더 쉬었어요. 그러니까 요게 체력적으로 뭔가 좀 하루를 더 쉬어야지 내가 좀 힘을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걸 본인이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키움전에 등판했는데 4회까지 1피안타 1볼넷 무실점, 거의 뭐 완벽에 가까웠죠. 자, 충격의 5회를 맞이합니다. 연속 7안타 7실점 했고요. 김세현 선수가 이제 마운드를 물려받았는데 승계주자 실점하면서 자책점이 9점으로 늘어났습니다. 개인 커리어 통산 한 경기 최다 자책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평균 구속이 140 초반, 제구도 제대로 좀 잡히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초반부터 직구, 체인지업 모두 구종이 높게 제구가 되고 몰리면서, 물론 4회까지는 잘 갔어요. 근데 5회에 이제 난타를 당하면서 강판이 됐는데 1승도 못 올리면서 세 번째 등판에 이렇게 난타가 당하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구위가 떨어졌다, 쿠세가 노출이 됐다. 근데 쿠세는 아닌 것 같아요. 4회 이전에도 좀 맞았어야 되는데 잘 가다가 갑자기 이제 5회에 난타를 당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 KBO에 있을 때 류현진 선수 쿠세가 있었어요. 근데 쿠세가 있어도 알고도 못 쳤습니다. 그리고 KBO 리그 첫 승 4차전에서 첫 승을 기록을 합니다. 4월 11일 두산전인데요. 이날 6이닝 1피안타 2볼넷, 삼진 8개, 무실점 승리를 이제 가져옵니다. 자, 이날 투구수 가장 많았죠? 94개를 던졌고요. 빠른 볼이 32개, 체인지업 31, 커브가 19개, 커터 12개,
그리고 최고 구속이 이제 148이 나왔는데 이날 보시면 체인지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던졌어요. 빠른 볼의 개수가 첫 등판이 가장 많았고요. 4차전 때가 32개로 뭐 평균적으로 던졌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이날 최고 148이 나왔는데 체인지업과 커브를 공격적으로 던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체인지업은 유인구로 던지는데 유인구로 던지기보다는 카운트 잡는 볼로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날은 제가 이제 경기를 봤는데 삼진이 8개였는데요. 제 기억으로 4개인가 5개는 빠른 볼이었어요, 전부. 그러니까 투스트라이크 잡고 유인구 안 들어가고 바로 그냥 직구를 때려 박아가지고 바로 삼진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류현진 선수가 굉장히 스마트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류현진 선수가 불펜 피칭을 안 하는 투수로 유명하거든요. 본인이 좀 감을 더 손의 감각을 더 찾겠다는 의도가 좀 보여줬고 하나가 이제 5연패를 이제 했던 게 류현진 선수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류현진 선수가 결국 이제 연패를 끊어냈고 결과적으로는 뭐 완벽한 피칭을 선보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오래됐습니다. 4,216일 만에 통산 본인의 백넘버죠 99번째 승리를 거둬냈습니다. 자, 이날 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멋진 투구를 보여줬는데 모든 구종의 구속, 무브먼트, 구위, 제구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특히 이제 주목이 체인지업이 돌아왔다는 게 고무적인데 앞선 3경기에 체인지업 평균 구속이 125였어요. 체인지업은 원래 속도로 승부한 건 아니에요. 타자의 배트 끌어내는 구종인데 그래도 체인지업이 빠르면 타자의 배트가 쉽게 딸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날 두산전에서는 메이저리그 때 구속이 131이 나왔어요. 5회 말 2사 이후에 김기현 선수한테 안타 맞기 전까지 볼넷도 2개만 내줬고요. 탈삼진을 8개를 잡았습니다. 노히트 행진을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이날 유인구가 없어요. 유리한 카운트에서 바로 승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눈에 띄는 피칭 내용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류현진 선수가 첫 승을 따면서 부활한 이유, 류현진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도 뭐 인정하는 최고의 제구와 체인지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KBO에 복귀한 이후에 0점이 좀 잡히지 않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실은 제가 그 주말에 이 녹화에 앞서서 하나전 중계를 갔다 왔어요. 류현진 선수 만났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ABS 존이 불편하지? 이렇게 물었어요. 류현진 선수가 그러더라고. 본인은 스트라이크 같은데 판정이 안 들어온대요. 류현진 선수한테 이 시즌 초반은 ABS를 적응하는 기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 체인지업이란 구종은 스트라이크하고 볼의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구종이거든요. 스트라이크 들어왔다가 볼에 하나씩 빼고 이렇게 제구가 좋은 류현진 선수의 장점을 이 체인지업으로 제어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ABS가 판정하니까 존에 안 들어오면 안 올라가요. 류현진 선수 거기서 당황한 거죠. 근데 실은 류현진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이 체인지업이 타자와 심판을 현혹시키는 구종이에요. 타자들도 현혹이 되고 심판도 이게 이 정도 스트라이크 같은데 라고 이게 판정이 올라가는데 기계가 판정을 하니까 그 존에 통과 안 하면 이제 콜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유리하겠어요? 인내력을 가지고 타자들이 타석에서 배트만 잘 제어를 하면 좁아지면 오히려 이제 류현진 선수가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마 류현진 선수가 1, 2, 3차전 모두 좀 고전을 하지 않았나. 4차전부터는 어느 정도는 체인지업에 대한 스트라이크 존, ABS 존을 이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류현진 선수가 굉장히 영리합니다. 체인지업 던질 때 팔스윙도 좀 조정하면서 제구를 잡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요. 네. 그립은 똑같다고 합니다. 똑같은데 팔스윙을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가면서 체인지업의 구속을 조금 끌어올린 게 타자들의 배트를 더 쉽게 끌어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참고로 두산전 8개의 삼진 중에 4개가 체인지업 삼진이었고요. 아무튼 ABS 존은 류현진 선수가 초반에 본인도 본인은 스트라이크 같은데 이 콜이 안 올라오니까 거기서 이제 좀 당황을 했고,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ABS 존에 대한 0점을 류현진 선수가 잡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류현진 선수의 시즌 평균 4경기의 구종을 저희가 조금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구속이 올라왔어요. 속구도 144.2로 가장 빨랐고, 체인지업의 속도도 131.8입니다. 자, 커브도 114.7, 커터가 137.1로 모든 구종이 구속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메이저리그 마지막 시즌 때 52이닝밖에 소화 못했고,
적어도 100이닝 정도는 소화해야지 어느 정도 이제 감이 돌아오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4경기 뛰었을 때 72이닝이니까 감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스태미나적으로 여러모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평균 구속이 올라왔습니다. 자, 다음 등판 5번째 등판에서 2승을 챙길지, 류현진 선수의 투구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갈지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죠. 자, 빵형이 잘하자. 많은 구독, 네, 댓글,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호응이 괜찮죠? 네, 여러분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빵형의 잘하자.